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2020년도 3월 달에 시행이 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다르게 고등학교 1학년은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고, 아무래도 학년이 낮다 보니 지문도 조금 쉬운 편이어서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쓰기에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특히 3월달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또 단지 점수를 내는 그런 형태의 공부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영어를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에 가거나 그 이후에도 훨씬 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18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죠. 18번 봅시다. 아래로 내리면 18번 있죠? 18번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뭐 이러한 문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그 글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각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고, 또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든가 아니면 뭐 동명사라든가 분사라든가 이런 형태, 동사 출신의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보이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 압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동사의 주어를 찾는 게 영어 문법의 핵심입니다. 주어가 누군지 알고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 안다면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모든 문법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는 핵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이 이제 붙는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그게 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가 되고, 동사가 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 전치사가 오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동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부분들이 결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사의 특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동사가 중심이 돼서 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도 대표적으로 뭐 I'm proud of 할 때 그 proud라고 하는 형사 뒤에 전치사 of가 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 또한 대부분 형용사가 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예는 I am sorry that 하는 그 뒤에 센텐스가 나오죠. 그러한 형태도 사실은 sorry라고 하는 형용사에 따라서 뒤에 that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오고 그 뒤에 문장이 오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 또한 누가 중심이냐면 형용사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영어에서 핵이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사,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동사, 그리고 세 번째는 형용사가 되고, 그것보다 문장을 읽을 때 항상 주어와 동사를 먼저 확인하고, 주절의 주어와 동사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핵이 되는 단어들에 어떻게 다른 단어들이 붙어서 다른 어떤 그 어구들이 붙어서 문장을 복잡하고 길게 만드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한다라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글을 읽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글의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Dear Mrs. Spadl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마 편지 글인 것 같아요. You've been to, you've written이네. You've written, 여기서 ver라고 하는 건 have죠. You have writte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는 의미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죠. 하나는 계속, 하나는 경험, 또 하나는 결과, 또 하나는 완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의미상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와 있는데, 과거 분사 의미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무엇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니
그 정도 의미가 있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어찌됐든 네가 뭐 했다, 너는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면 우리 회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붙어 있는 게 이 complaining 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complain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뭐 불평하다 이런 뜻인데 뒤에 보면 ing 형태가 나와 있고 complain이 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핵심이에요.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사구문의 의미가 뭐냐면 접속사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그리고 동사를 뭘로 만든다? 분사로 만드는 형태가 분사구문입니다. 다시 접속사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만드는 형태가 분사구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분사구문의 의미는 뭐냐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was smart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치고 이 문장에서 원래 when이라고 한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 주절은 I was smart라고 하는 말이 주절이고요. 그 앞에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주절의 내용의 배경을 설명해 주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언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전체는 when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이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줄이면 주절의 주어 I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 I가 똑같으니까요. 영어는 반복이 되면 기회가 나면 바로 생략을 하니까 주어를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접속사 when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다 보면 색깔을 바꿀까요? 그럼 이제 동사를 분사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분사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being이라고 하는 게 되고 이렇게 young 이렇게 됩니다. 이런 예문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being young, I was smart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분사구문을 왜 쓰냐면 문장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쓰고요. 또 하나는 분사구문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략된 접속사가 무엇인지를 내용상 유추를 해서 학생들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얘기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주절의 주어와 이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영어는 동사와 주어의 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어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생략된 접속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when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while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세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after 뭐뭐 한 뒤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because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뭐 하면서 as의 의미인데 as의 의미가 뭐의 의미냐면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말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를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게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전체는 부사였으니까. 부사절이었었죠. 문장을 단순하게 압축시킨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분사구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는 이거고 네가 썼는데 우리 회사한테 썼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보면 complaining,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을 complain 하면서 이런 뜻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꺽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주어 동사 sentence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장을 표시하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는 게 문장이고요. 뭘 불평을 했냐면 너의 토스터가 뒤에 보면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doesn't work 무슨 말이죠?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너의 토스터 만드는 토스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하면서 우리 회사에 네가 편지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간에 토스터기에 위치해놓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서 앞엔 이 토스터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순서대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장치인데
그 연결 장치가 이 위치라고 하는 건데, 이 위치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이고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이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전치사의 목적격이고요. 마지막으로 소유격의 역할을 하면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특히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절대로 글을 뒤에서 해석해서 올라오면 안 돼요. 한국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도 쉽고 말을 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부터 읽어 올리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글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길이 들여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무슨 시험을 보든 무슨 공부를 하든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읽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뒤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너의 토스터가 있는데 위치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죠. 내용상 네가 뜻은 뭐냐면 네가 산 토스터예요. 샀었던 토스터기. 언제? 단지 3주 전에 네가 샀었던 토스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위치는 사실은 토스터고요.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선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위치의 자리는 but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있었으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위치라고 하는 아이는 앞에 있는 선행사 토스터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앞으로 당겨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위치가 토스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위치라고 하는 게 토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너의 토스터가, 근데 네가 그 토스터를 샀는데 언제? 단지 3주 전에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너는 ask for 하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요청했냐면 새로운 토스터거나 아니면 리펀드는 환불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토스터를 요청하거나 환불을 네가 요청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 since도 뜻이 두 가지인데요. since가 뜻이 두 가지. 하나는 뭐뭐 이후로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because의 의미예요. 이게 because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because의 의미죠. 내용상 보세요. since 그 토스터가, 여기서 너가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나왔었던 말, 정해진 말이죠.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붙는 거고요. 그 토스터가 year's warranty라고 하는 거 보면 뒤에 품질 보증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 보면 이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보증 기간을 그냥 얘기해요. 무상 AS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토스터가 1년의 그 AS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사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고요. 뒤에 보면 to가 붙어 있어요. to가 붙고 뒤에 뭐가 왔냐면 동사가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사실은 센텐스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to 뒤에 동사가 오는 거와, 또 하나는 ing 형태가 오는 겁니다. 이 ing 형태가 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동명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분사겠죠. 현재 분사가 되겠죠. 분사가 되겠죠. 다시 문장에서 연결이 되는, 영어에서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장치가 to가 있고, 뒤에 to 뒤에 동사가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ing가 오는 게 있다. ing는 동사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거와 동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서 그 회사가 행복하고요. 또 하나는 동사가 나오면 제가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replace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회사가 행복한데, 너의 그 결점이 있는 불량품 토스터를 replace A with B 하면 with가 쓰이는데, A하고 B하고 교환하다 이런 뜻이죠. replace가. 그러니까 새로운 토스터를 가지고 너의 문제 있는 토스터를 우리가 교체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replace의 주어는 앞에 있는 company예요.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고 앞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뒤에는 주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영어에서는 동사가 나오면 항상 주어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동사의 주어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문장 속에서 알 수 있으면 문장의 다른 데 드러나 있으면 생략이 되죠. 기본적으로 영어는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을 하고 그렇게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 되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사라고 하는 게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너의 그 문제 있는 제품의 불량 제품을 새로운 걸로 바꿔줘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To get your new toaster. 네가 새로운 토스터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을 나타내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mply는 부사로 단지 이런 뜻이죠. Take your receipt. take는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영수증하고 뭘 가져가라? 그 문제 있는 그 토스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to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어디로 가냐면 딜러한테 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The dealer. 앞에 더가 붙어 있네요. 그 뒤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 from whom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에 나왔었던 것은 그냥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 뒤에 있었고 여기서는 원래 문장이 뭐냐면 you가 bought it 그것을 샀는데 from the dealer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who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딜러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뒤에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딜러에게 네가 가지고 가서 그 딜러가 누구냐면 그 딜러로부터 whom이 딜러니까 그 딜러로부터 네가 그것을 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딜러는 너에게 뭘 주냐면 새로운 토스터를 줄 거예요 이런 뜻이고 on the spot, spo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니까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걸 바꿔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Nothing is more important. 어떤 것도 동사고 more 나와 있고 뒤에 보면 important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more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비교급을 나타내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잠시 지우고요. 비교급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ER이 붙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붙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가 붙는 것은 단어가 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3음절 이상의 important 이렇게 길죠. importanter 이렇게 하기엔 너무 기니까 줄여서 앞에 more 쓰고 more important 이렇게 쓰인다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이냐면 단어가 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예외는 약간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more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다. 뭐보다 satisfaction of our customer.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satisfy라고 하는 동사죠. 이거는 동사가 뭘로 바뀌었냐면 명사로 바뀐 형태예요. 그리고 satisfy의 목적어가 내용상 our customer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우리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동사가 나오면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 두 개가 한 문장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문장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서로 간에 연결하는 방식이 문법인데 영어에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동사를 그러니까 명사로 바꾸고 이렇게 전치사 of로 연결을 해서 센텐스를 하나의 구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satisfy라고 하는 동사가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고 나면 그 뒤에 있는 customer라고 하는 이 명사와의 관계가 명사 두 개가 그냥 나란히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 형태로 전치사가 끼어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라고 하는 말의 원래 문장은 뭐냐면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원래 문장을 알 수 있으면 그 문장의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아무튼 돌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here is 구문은 뭐뭐가 있다 없다 이런 뜻이죠. there is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 there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동사로 시작하니까 의문문이 되어버리죠. 동사로 시작하면 의문문이거나 아니면 명령문이 되어버리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there라고 하는 걸 넣어놓고 의문문이 아님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에 대한 어떤 문형이고요.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것은 there is 구문에서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문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란 뜻인데 그 밖에 어떤 것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뒤에 보면 또 that 이렇게 we can do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얘 자리가 원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에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는 게 원칙입니다. 생략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띵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 that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do 더하기 명사 형태가 되면 명사를 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do는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갖는 거예요. do homework 그러면 명사를 하다, 숙제하다 이런 뜻이고요. do business 그러면 사업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do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가 아니라 타동사고 뒤에 목적으로서 anything을 갖고 있었다. We can do anything else for you 이런 뜻이죠. 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런 뜻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hesitate라고 하는 건 주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ask 요청하는 거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 전체를 읽어봤는데 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글이 어려운 건 아닌데 다양한 문법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네요. 아래로 내려보고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냐 이거죠. 왜 했나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읽어보면 뭐가 있죠? 4번이죠. 고장난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이게 가장 적합한 답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이 18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아래 보면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걸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해설지에 붙어 있는 번역본이죠. 해설판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서 19번을 해보죠.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9번 내가 혼자서 뭐하고 있었냐면 혼자서 다이빙하고 있었어요. 어디 안에 있었냐면 여기서 약이란 뜻이죠. 대략 40피트 물속에 40피트 안에서 물 40피트 안에서 그 깊이에서 혼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내가 terrible stomach ache라고 하는 건 고통이란 뜻이고요. 통증이란 뜻이고 stomach이라고 하는 것은 위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복통 배가 아파서 앞에 terrible이 붙어 있으니까 아주 끔찍한 어떤 복통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물속 40피트 깊이에서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I was sinking. 나는 가라앉고 있었고 그 다음에 hardly는 부사로서 거의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거의 뭐뭐하지 못하다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할 수 없었냐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나는 see my watch 내 시계를 내가
볼 수 있었고 뭘 알았냐면 보고 나서 뭘 알았냐면 뒤에 그렇게 해둔 건 new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접속사. there is 구문이 또 나와 있죠.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단지 a little more time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이거죠. a little more time 시간이 조금 더 단지 조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on the tank 탱크 여기서 말하는 탱크는 산소 탱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이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산소통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before 뭐 하기 전이냐면 before 여기서는 접속사로서 뒤에 문장이 와 있죠. I would be out of air 이게 무슨 말이냐면 out of air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다 떨어진 상태로 내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산소가 다 바닥나기 전에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정도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it is hard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식 동그라미 이게 가짜 주어죠. 가짜 주어. 가짜 주어. 가짜 주어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면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긴 걸 굉장히 싫어해요. 주어가 길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긴 주어를 뒤로 보내놓고 앞에 가장 간단한 가주어 is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두에 두고 이런 구문이 있으면 뒤에 나오는 게 주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동사는 이거죠. 그리고 이게 형용사, 보고로서 형용사죠. hard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다 이런 뜻이고 뒤에 붙어보면 진주어는 뭐냐면 진주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꺾어놓은 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전체가 주어예요.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for me라고 하는 것은 이 remove라고 하는 동사에 주어가 되는 거죠. for me는 주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주어를 표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for me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어서라도 주어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remove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me니까 내가 remove my weight belt라고 하는 것은 잠수부들이 잠수할 때 쓰는 허리에 차는 어떤 납덩어리 같은 거죠. 납덩어리.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잘 물 아래로 안 내려가니까 이런 납덩어리 벨트를 차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웨이트 벨트를 제거하는 게 아주 어려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 문장이 I가 remove 벨트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데 I remove a belt 이러한 문장이 이렇게 to로 압축이 된 형태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suddenly 벼랑간 부사로서 벼랑간 이런 뜻이죠. 벼랑간 내가 뭘 느꼈냐면 prodd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보면 쿡 찌르다 이런 뜻이 있죠. 명사예요. prodd는 누가 찌르는 것입니다. 누가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from behind 전치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두 개의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가끔 있죠. behind는 뒤란 뜻이니까 내 뒤로부터 이런 뜻이죠. 내 뒤로부터 뭐 찌르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under my armpit이라고 하는 것은 겨드랑이니까 겨드랑이 아래쪽에 뭐가 이렇게 날 찌르는 걸 내가 느꼈다. 벼랑간 내 팔이라고 하는 게 내 팔이 was being lifted. 그래서 진행형이고 또 하나는 수동태죠. 수동태는 BPP 형태가 되는 거고 진행형은 B 플러스 ING죠. 더하기예요. 진행형은 B 플러스 ing 형태가 되는 거고 수동태는 B 플러스 PP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더해져서 being PP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eing 여기 B가 나와 있고 being이 나와 있고 PP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rcibly 하는 강제로 내 팔이 들어 올려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은 지워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문장이 이상하죠. 항상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around가 처음 시작하는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으므로 around는 명사가 아니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I예요. 그리고 동사는 came이죠. 뭐가 생각나냐면 도치라고 하죠. 도치가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놓는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사 주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도치예요. 대표적인 도치가 뭐냐면 의문문이죠.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문이면 조동사나 뭐 비동사 이런 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도치인데 도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것에 대한 강조예요. 아니면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부정어, not 같은 게 앞으로 빠지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부정어가 붙어 있고 그게 앞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조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눈이 있었는데 around라고 came around 원래 문장은 an eye came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의 눈이 around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나타내고 into my field of vision 이라고 하는 것은 field는 어떤 분야, 어떤 영역 이런 뜻이고 내 눈에 보이는 vision이 보이는 거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영역 안으로 뭐가 어떤 눈이 왔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seem to 하면 뭐뭐인 것 같았다 이런 뜻인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It was the eye니까 그게 뭐였냐면 눈인데 누구의 눈이냐면 커다란 dolphin 돌고래의 눈이었습니다. 이런 뜻이고 뒤에 또 나와 있네. Looking into that eye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분사구문. 아까 말씀드렸었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한 뒤에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뒤에 이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한다고 봐야 되고 내가 that eye 그 눈을 내가 보면서 내가 그 눈을 봤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뒤에 보면 내가 뭘 알았냐면 I was safe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I felt 내가 느꼈는데 뭐라고 느꼈냐면 그 동물이 돌고래겠죠. was protecting me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뒤에 보면 lifting이 또 있는데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lifting me lift가 동사인데 동사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lift의 주어가 누구냐면 여기는 the animal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다시 얘기하면 돌고래가 lifting me 나를 들어 올려서 뭘 향해서 toward 방향을 나타낸 전치사 surface 하면 물의 표면이니까 물의 표면을 향해서 나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 여기서 처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처음에는 다이빙 하다가 복통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놀라거나 두려웠거나 그럴 거고 뒤에 보면 5번이 되겠죠. frightened는 놀랐다. 그 다음에 두려웠다. relieved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도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완화되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embarrassed라고 하는 것은 당황한다는 얘기고요. 당황스럽다는 얘기고 pleased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얘기입니다. jealous는 질투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가 끝났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Keeping good idea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되게 문장이 길죠. 이 문장에서 주어가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보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것은 a great way다.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keep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지킨다라는 뜻도 있고 기록한다는 뜻도 있고 유지한다는 뜻도 있고 막는다는 뜻도 있고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good idea가 floating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float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float는 떠다닌다는 얘기인데 너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주위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냐면 아이디어가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loat라고 한 동사의 주어가 아이디어고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keep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유지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또 하나 기억할 건 동사가 is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명사일 경우에 동명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수가 아니고 그 다른 것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부정사건, 동명사건, 문장이건, 뭐 절이건, 구건 그냥 단수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is가 나와 있죠.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기억하시고요.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돌아다니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주 great way입니다. 뒤에 보면 way라고 하는 명사 뒤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에서 명사가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사 뒤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서 설명을 하게 되고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뒤에 붙어 있는 to라고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to ensure that, ensure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걔네들이 won't happen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문장이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여기서는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great way다. 뭐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floating, 떠돌아다니게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take a tip, 뭐래요? 어떤 팁을 가져라 명령문이죠. 뭐로부터? 작가로부터 어떤 힌트를 가져가라 그런 뜻인데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이 who라고 하는 것은 주격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되죠. who가 누구냐면 writer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 나갑니다. 그 작가는 뭘 하냐면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서 only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only의 품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오직 단지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부사고요. 그게 훨씬 더 많죠. 왜 형용사냐면 뒤에 있는 명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일 땐 유일한 이런 뜻이 되고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뒤에 보면 that 관계대명사가 또 붙어 있죠. 이 that은 앞에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 아이디어가 come to lif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삶으로 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현된다 이 정도의 의미고 앞에 있는 이 happen이라고 하는 거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같은 표현을 안 쓰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게 실현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는 are 동사고요. 주어가 아이디어 쓰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가 됐고 the once입니다. once라고 하는 건 대명사고요. 대명사 중에 복수죠. 대명사 중에 복수인데 once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이것 또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유일한 아이디어, 실현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뒤에 that이 또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that도 주격관계대명사고 얘가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get written down 이것도 여기서 일종의 수동태 개념이 되어 있는데 written down, write down은 쓴다는 얘기고요. written down이라고 하는 말은 쓰여진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원래 문장은 ideas get written down 이런 문장이죠. 이게 that이 주격관계대명사고 that이 앞에는 once가 되고 다시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take a tip 어떤 힌트를 얻으래요. 뭐로부터 얻냐면 작가로부터 얻는데요. 근데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 실현되는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실제로 써져 있는 적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작가로부터 어떤 팁을 얻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take out 이번에는 take out 꺼내오라는 얘기죠.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가져와서 record는 동사로서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라 이런 뜻이고요. everything 뒤에는 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에 있었죠. 얘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가 여기서 이건 would의 의미이고 I'd love to, I'd like to 뭐 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언젠가 someday 언젠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 dash 해놓고 또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aim to hit aim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는 관역을 조준하는 걸 나타내고 명사로서는 목표나 뭐 관역이나 이런 걸 나타내죠.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aim to 하면 뭐에 집중을 하냐면 100개의 꿈을 hit이라고 하는 건 친다는 뜻인데 여기서 꿈을 hit the dream이라고 하는 건 꿈을 달성하다, 꿈을 이룬다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 100개 적는 거 100개를 목표로 그렇게 해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you will have 이게 주어고 동사고 또 remind and motivator 네가 뭘 가질 거냐면 뭘 갖냐면 리마인더나 모티베이터를 가질 거다 이런 뜻이죠. 리마인더는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모티베이터는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한 거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그런 것을 네가 가질 것이다. 뒤에 보면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잘 모르면 get going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출발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to get 있는데 이게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아까 주어를 찾으라고 얘기했고 그 주어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motivator하고 reminder예요. 얘네들이 뭘 시작하게 하냐면 those things고 뒤에 보면 관계대명사가 또 붙어있죠. are calling you 주격 관계대명사 얘가 얘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것들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게 되면 네가 뭘 갖게 되냐면 너한테 너의 목표를 떠오르게 해주는 리마인더와 모티베이터를 네가 갖게 되고 걔네들이 너를 부르는 그러한 것들 those things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dream이 되겠죠. 그 꿈들을 시작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and 너는 또한이죠. 앞에 나온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want니까 will not이 되는 거고요. 어떤 짐을 갖지 않을 거야. 어떤 짐이죠? burden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 뒤에 계속적으로 설명이 붙는 형태가 영어예요. 뭐가 붙어 있냐면 그 burden이 뭐냐면 remembering 기억하는 건데 그들 모두를 이거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꿈이죠. dreams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burden을 네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짐을 네가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아도 다 적혀 있으니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가 너의 put into words라는 표현이 있네요. put은 넣는다 이런 뜻이고요. into words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로 넣는다기 때문에 적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너의 꿈을 적었을 때 너는 뭘 시작하게 되냐면 putting them action이죠. 이번에는 put them into action. 걔네들을 어떤 행동으로 놓는다니까 실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넌 뭐 하게 된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하게 된다. 실행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come to life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밀접한 의미상 연관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적어라.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로 이런 말이겠죠. 여기 하면 2번 있네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주장하는 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번 이렇게 끝났습니다. 21번 밑줄 친 rise to the bait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문제죠. 3점짜리네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rise to the bait의 위치를 보니까 문장의 맨 끝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데 뭘 하냐면 temper라고 하는 게 temper라고 하는 것은 성격 이런 뜻인데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성질, 화를 잘 내는 성미 같은 게 temper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 뭐 이런 거죠. 그 temper 화를 잘 내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이렇게 돼 있네요. In many argument. argument는 논쟁이고요. 많은 논쟁에서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비동사 ar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lost의 선행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things 같은 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lose라고 하는 게 잃는다는 뜻이죠. 이런 거죠. 어떤 것들을 잃는다. 어떤 것을 잃는다. 어디에서? 많은 argument에서. 이것의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ings가 앞으로 나와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문장. 그러니까 많은 논쟁에서 잃어버리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다. 뭐가? tempers.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 같은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 is easy to 뒤에 뭐가 쉽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쉽다라고 얘기해서 it은 가짜고요. 진짜는 뒤에 있는 이 두 부정사를 얘기하죠. 뭐가 쉽냐면 말하는 게 쉽대요. 이렇게 뒤에 접속사 that이 또 생략도 있고요. One should keep cool. keep cool이라고 하는 건 침착하게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침착하게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말하는 건 쉽다. 그러나 how do we do it?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말은 쉽지만 어떻게 침착하게 유지하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 point to remember. 여기서 사실은 이게 주어고요.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 이거 부정사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장이 명사이고 명사 뒤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내용상 포인트가 remember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요점은 이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to 뒤에 나와 있는 동사와 앞에 있는 명사의 관계죠.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요 to라고 하는 걸로 이런 절로 압축이 된 거고 이것은 관계대명사로 얘기하면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명사 포인트가 선행사가 뒤에 있는 동사 remembe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o remember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의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는 is고요.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때때로는 논쟁에서 the other person, the other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원이면 다른 사람은 the other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논쟁에서 때때로 다른 사람이 trying to 하는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라. 뭘 노력하고 있죠? get you to be angry죠. 여기서 get이라고 하는 것은 시킨다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get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 get 같은 경우 뒤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to가 오면 to do 동사가 오게 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be angry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B가 있는데 이 비동사에 be angry의 주어가 가운데 껴있는 you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 얘기를 간단히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I가 있고 I want to go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영어는 문장이 동사의 개수가 문장의 개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는 want라고 하는 게 있고 g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문장은 I want라고 하는 문장과 또 하나는 I go라고 하는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죠? to 갖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어를 여기 I가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 문장을 보시면 I want가 있고 뒤에 you to go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표시하는데 왜냐하면 이 문장도 동사가 want가 하나고 go가 두 개고 두 개의 문장이 붙어 있는데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는 문장 하나의 문장과 또 하나는 go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앞에 있는 you란 얘기예요. you go라고 하는 문장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I want to go라고 하는 문장은 go의 want의 주어도 I고 go의 주어도 I예요. 근데 I want you to go라고 하는 문장은 I의 주어는 want고요. go의 주어는 I가 아니라 you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문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문장이냐면 원래 문장이 you가 go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앞에 있는 I want라고 하는 문장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to라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빌려서 문장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패턴의 문장의 형태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다가 잠시 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간에 새서 다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도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뜻인데 어떤 거냐면 네가 be angry죠.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get은 여기서 시킨다는 뜻이니까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딴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들은 they may be saying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아마도 말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things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뒤에 that이 붙어 있는데 얘는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얘가 얘라고요. 그래서 그 말들이 뭐냐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일부러 designed 설계됐다 고안됐다 뭐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noy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있는 이건 뭐죠? angry하고 똑같은 말이죠. 너를 화나게 하려고 너를 짜증나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계가 됐다. 그러한 것들을 걔네들이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걔네들이 아는데 뭐라 하냐면 만약에 걔네들이 get you to lose your cool 여기서는 get 마찬가지인데 lose your cool이라고 하는 거죠. cool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명사로 침착함 이런 거겠죠. lose your cool 너의 침착함을 네가 잃게 걔네들이 만들면 이런 뜻이죠. 네가 침착함을 잃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면 너가 말할 것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뭐죠? 뒤에 또 붙어있죠? 주격관계대명사고요. that은 앞에 있는 something이고요. 그 어떤 것이 sounds 동사고요. foolish 여기서 s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foolish 형용사로서 sound라고 하는 동사 뒤에 foolish 이런 형태가 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look 같은 이형식 동사,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look young 이렇게 오죠. 형용사가 오죠. look young 하면 젊어 보인다. sound foolish 이런 형용사로 오죠. 무슨 말이죠? 어리석게 들린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리석게 들리는 그런 어떤 것을 네가 말할 것입니다. 뭐 하면 네가 어떤 냉정함을 잃으면 그것을 걔네들이 안다. 네가 냉정함을 잃으면 네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걔네들이 안다. 그런 뜻이고요. 지워버리고 여기 보면 그 뒤에 세미콜론이 있죠. 이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은 뒤에 문장이 올 수도 있고 일종의 접속사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단지 get angry 화를 내게 되고 then 그 다음에 it will be impossible 여기서 가짜 주어 계속 나오죠. 뒤에 있는 것은 진짜 주어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뒤에 있는 것이 주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던져놓고 가짜 주어 is를 내놨다 이런 뜻이죠. 뭐가 불가능하냐면 네가 win the argument,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for you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 문장은 원래는 뭐냐면 win이라고 하는 동사 원래 문장이 뭐죠? you가 win한다 the argument, 이러한 문장이죠. 이러한 문장이 이 to로 압축이 돼서 센텐스가 하나의 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돼 있죠. 사실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 돼버린 건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it은 가짜고 진짜는 뒤에는 이거고, 이 뒤에 있는 for you to win the argument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센텐스가 이렇게 압축된 형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우고요. 마지막으로 가면 so don't fall it.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라. 그것에 빠지지 마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것에 말리지 마라.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한국말로는. remark is, 이 문장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may be made to cause you anger.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무슨 얘기죠? 너의 화를 일으키게, 너를 화나게 말을 만들 수 있다. 말이 너를 화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문장을 한번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문장을 생각해 볼게요. 원래의 문장은 뭐냐면 주어는 뭔지 모르고요. may, 그 다음에 make a remark, 그리고 뒤에 보면 cause your anger죠.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make라고 하는 동사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사역동사라고. 그리고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 make가 나오고 중간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to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remark가 주어고요. 동사는 cause예요. 원래 말은 a remark cause your anger. 그 말이 너의 화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수동태로 돼서 remark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뒤에 있는 게 main은 그대로 오고요. 여기 main은 그대로 오고 동사가 BPP 형태로 바뀌니까 be made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원래 이 make가 이렇게 쓰일 때, 사역동사를 쓰일 때는 cause라고 한 동사 앞에 to가 없죠. 이 to가 없이 원형으로 오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이게 수동태로 돼서 made, cause 분사가 오고 과거 분사가 오고 그냥 동사가 일 없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to라고 한 아이가 살아나서 이렇게 to cause your anger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to의 부분이 나오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어요. 한국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다뤄질 수 있고요. 그것보다 원래 이러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문장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화를 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는 아주 냉정한 대답이죠. 냉정한 대답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 responding 하는 것, 여기서 동명사가 주어네요. 이것도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렇게 돼 있죠. is likely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 뭘 가지고 냉정한 대답을 가지고 대답하는 게 뒤에 보면 관계대명사가 또 붙어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사는 이건데 얘가 이거가 되는 거죠. 그 답이 focus on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슈에 집중하는 답이죠. 근데 이슈라고 하는 명사들이 또 뭐가 붙어 있냐면 pp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얘는 뭐냐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가 과거일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rais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raise a issue 이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raise issue라고 하면 이슈를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raise라고 하는 동사도 단어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다, raise a issue 아니면 raise a question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pp, 과거분사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이런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는 형태, 동사가 하나밖에 raised pp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문장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냉정한 답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 근데 그 답이 focus on 이라고 하면 제기된 문제에 집중해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이 is likely to. 여기서 동사가 is 나와 있죠. 주어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be most effective.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indeed 부사로서 사실, 실제로 이런 뜻이고 실제로 attentive listener 아주 주의 깊은 리스너라면 좀 지워야 되겠네요. 주의 깊은 리스너라면 주의 있게 듣는 사람이라면 admire the fact 그 사실에 감탄을 할 것입니다. fact라는 이런 추상 명사가 나오고 뒤에 that이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동격이에요. 명사 fact라고 하는 명사에 설명을 붙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 뭐냐면 그 사실이 네가 didn't rise to the bait, 네가 rise to the bait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리스너들이 아마 감탄을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면 rise to the bait, bait라고 하는 것은 미끼라는 뜻이고요. 미끼를 향해서 네가 올라오지 않았다, 네가 미끼를 물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화를 내면 지는 것이고 냉정하게 답변을 하면 상대방이 너의 말에 훨씬 더 감탄을 할 것이다. 너를 그렇게 좋게 바라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문제를 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보면 문장에서 rise to the bait는 좀 전에 얘기했는데 미끼를 물다 뭐 이 정도 말리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lose your temper 하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lose는 잃는 거고 temper니까 어떤 성질 이런 거를 잃는 거니까 lose your temper 화를 내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